네, 지금 우리가 이라고 하면 얘 크기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루트 5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곱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벡터의 곱이 하나는 도트 프로덕트라는 이 프로덕트가 곱입니다. 내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이 있어요. 두 개 벡터를. 그러면 요 두 개 벡터를 내적하면 이 결과는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씁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를 외적한다면 외적. 얘는 결국에는 벡터가 나옵니다. 요거는 값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요 벡터부터 쳐요. 여기 A 벡터, B 벡터. 그럼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을 한 거는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하고 요 각도 세타를 곱한 게 내적이고, 그러면 요 A가 A1, A2라고 그러고 B가 B1, B2라고 그러면 A1하고 B1하고 곱하고 더하기 A2하고 B2 더한 요 하나의 값이 되는 거고, 그게 A의 크기하고 B의 크기하고 그 각도의 코사인을 곱한 거다 라는 거고, 얘는 이렇게 돼서 요만큼 투영된 거, 요 크기하고 요 크기를 곱한 거라는 얘기예요. 내적 의미가. 그러면 이제 외적을 해보자고, 외적을. 그러면 이 A 벡터하고 요 B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각도가 있죠. 세타. 그럼 이제 내적은 이 투영한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외적은 A 벡터하고 B 벡터를 외적한다는 곱하기를 표시를 합니다. 얘는 얘의 크기, 이게 크기예요. A 벡터, B 벡터의 외적한 거의 크기는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여기는 사인 세타가 돼. 왜냐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럼 얘가 밑변이 되고 높이가 되는 거잖아. 높이. 근데 이 높이는 얘가 만약에 R이다면 이 높이 H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 T다 그러면 T는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가 평행사변의 높이가 되는 거고 평행사변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의 밑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돼서 이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그 크기가 되는 거고, 그럼 방향은 이 방향 어떻게 되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 이 크기가 이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크기는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요 크기가 되고 방향은 요 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하고 수직인 거예요.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여기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평면 수직인 요게 그 방향인 거고, 크기는 요 평행사의 면적이 요만큼 벡터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외적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외적을 하기 전에 이제 행렬이라는 걸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항렬을 하면 또 이제 어려워하니까 행렬을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2, 3, 4, 5. 여기 행렬이 A라고 하면 우리가 행렬식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식을 보통은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하고, 행렬식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 2 곱하기 5, 그 다음 빼서 3 곱하기 4, 12. 그러면 얘가 10에서 1을 빼 2가 되는 거야. 요거 행렬식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아직 행렬이 뭔지는 모른다고 치고, 이거 행렬식이라는 겁니다. 외적에 쓸 때 행렬식을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2, 3, 4라는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3, 1, 마이너스 1 이 두 개의 A 벡터하고 B 벡터를 외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두 개의 벡터의 외적은 우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x, y, z축 3차 공간이니까 z축가 있으면 여기에 크기가 1인 여기를 i라고 그럽니다. 벡터예요. 그래서 x축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i라는 벡터라고 그러고 여기를 y축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j벡터라고 그러고 z축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k벡터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i라는 벡터는 1, 0,0이고 이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벡터입니다. j는 0, 1,0이고 k는 0,0,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크기가 1이죠.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루트 씌움 1이니까 크기는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3차원 공간이니까 얘를 행렬로 바꿔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i고 여기는 j고 k축. 그리고 여기서 이제 2, 3, 4를 적고 b를 3, 1, 마이너스 1을 적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요렇게 지금 얘를 외적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럼 저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i를 앞에다 곱하고 여기다가 얘를 제외한 거를 써요. 그래서 3, 4, 1, 마이너스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번씩 부호가 바뀌어. 여기 플러스였죠. 마이너스로 부호 바뀌고 얘를 한 다음에 j가 요거 j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2, 4,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k 벡터. k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k 2, 3, 3, 1. 그리고 나면 이 행렬식으로 있죠. 행렬식. 요거 빼기 요렇게 아까 있죠. ad-bc. 그러면 얘가 i 곱하기 3 ad-c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이렇게 4. 요게 지금 i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i니까 쟤는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7. x축 방향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j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러면 얘가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4가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2 빼기 9. 2 빼기 9면 마이너스 7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7. 그러면 이 두 개를 외적하면 요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 벡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배우는 뭐라 배웠냐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죠.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공간의 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2,3이다 그러면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x만큼 2만큼 가고 y만큼 3만큼 가는 그래서 그 한 공간 2차원 평면에 x축으로 2만큼 가고 y축 3만큼 간 그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3차원 벡터는 3 곱하 4, 5라는 4차원 벡터는 x축 1, y축, z축, w축 이렇게 생각하는 공간의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1,2하고 더하기 3,4 더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더합니다. 얘가 x축으로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y축끼리 더하고 이게 복수평면이면 이게 실수랑 이게 허수야. 그러니까 실수고 이게 허수입니다. 그래서 실수끼리 더하고 x축끼리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3 그 다음에 2,4 이게 벡터의 더하기야. 벡터의 빼기도 똑같아요. 얘를 뺀다 그러면 이 벡터가 a고 b 벡터다.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 벡터인데 a 마이너스 b다. 그러면 얘는 1 빼기 3, 2 빼기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벡터에 곱하기가 있어. 벡터 곱하기. 벡터에 곱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내적과 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외적은 나중에 하고 내적을 먼저 봅시다. 내적의 물리적 의미를 봅시다고요. 두 개를 곱해. 1,2하고 점. 요게 지금 닷 프로덕트예요. 내적이라는 얘기 닷 프로덕트. 3,4. 그리고 얘는 이게 A랑
B벡터를 내적한다는 얘기는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합니다.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얘가 내적이 8 더하기 3, 11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두 개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요소가 두 개죠. 근데 내적했더니 이렇게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게 스칼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물리적인 설명드릴게. 보시면 이렇게 1,2라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3의 벡터가 있어. 그러면 이 각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벡터 간의 각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요. 그러면 수직으로 그으면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 크기, 벡터의 크기를 봅시다. 벡터의 크기. 얘는 이렇게 1,2다라고 하면 여기는 x 1만큼 가죠. 여기 2만큼 가죠. 그리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이잖아. 얘는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럼 여기는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제곱 5죠. 얘의 제곱 1이고 얘의 제곱 4.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얘의 크기는 여기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벡터가 루트 5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이것분의 이거가 이 세타란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x죠. 그리고 요걸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양변에 루트로 곱하면 x는 루트 5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 x라는 거는 얘를 요 평면으로 투영한 거예요. 투영, 프로젝션. 투영한 겁니다. 프로젝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이 아까 얼마라고 해서 11이라고 그랬죠. 얘는 A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해. A 벡터 크기. 이거 스칼라 값입니다. 크기 얼마? 루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요게 요 x 코사인 세타야. 그 투영한 거 얘가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또 뭐냐? 요거의 크기. 요렇게 여기서 막 크면 크기. 얘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럼 루트 13이죠. 여기서 루트 13. 루트 5.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루트 5 곱하기 루트 13 코사인 세타. 곱하기는 교함 성립하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루트 65 코사인 세타가 11이라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65분의 11이 되는 거죠. 그럼 세타는 우리가 이렇게 아코사인 루트 65분의 11이 되는 거죠. 으로 얼마나 물리적 힘을 가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끌어당길 때 같은 방향을 끌어당겨야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각도가 평행하면 가장 커요. 가장 크다. 점점 이 각도를 이렇게 크게 하면 이렇게 내적이 90이다 그러면 내적이 90도 0이라는 얘기는 그 각도가 90도라는 얘기예요. 허수하고 벡터하고를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코일하고 콘덴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x, y. 근데 지금 학교 다닐 때 x, y가 아니라 허수를 이해하기에는 이 축이 허수가 아니라 복소수라는 겁니다. 여기가 y가 아니라 여기는 학교 다닐 때 i가 있는데 우리는 공학에서는 j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 x가 아니라 실수축, 여기 y가 아니라 허수축입니다. 그래서 얘는 x축이 아니고 x축, y축이 아니라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90도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180도 회전하는 거고 이렇게 270도 회전, 이렇게 360도 회전인데 얘를 180도를 파이라고 그래요. 파이. 360도를 2파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알아놓으셔야 돼. 그러면 지금 보시면 i가 아니라 얘를 우리가 j로 쓸 거야 이제. 공학에서는 j니까. 그럼 j가 허수예요. 그럼 얘는 j라는 거는
여기서 요만큼 회전했죠. 그러니까 원래 1이라는 기본값에서 j 를 곱했다는 얘기는 얘가 90도 회전했다는 얘기야. 여기가 1이죠. 이게 1이잖아.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이라는 그 실수값에서 90도 회전하면 여기가 j고 여기가 마이너스 j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한 번 회전하면은 j를 곱하는 거고 한 번 더 회전했다. 그럼 j를 두 번 곱하면 여기로 오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곱했다. 그러면 여기 210도 오는 거니까 얘는 여기 한 번 더 곱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j. 한 번 더 곱했다. 네 번 했죠. 90도 회전, 90도 회전, 90도 회전, 90도 회전, 360도 회전을 하면 그때가 여기 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수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 그러면 보세요. 요 벡터하고 이 벡터가 있어. 그러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더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 벡터를 더한다. 라고 하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크기가 두 개를 더하면 얘의 크기보다는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거의 크기. 요거의 크기죠. 얘랑 더한 거는. 그거는 무조건 얘가 얘보다 작아. A 벡터의 크기하고 더하기 B 벡터의 크기. 이것보다는 무조건 작게 돼 있어. 왜냐면 얘를 두 개 더하면 얘보다 크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얘가 성립을 한다. 라는 그 기하학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간에 여기가 3만큼 가고 여기가 2j만 갔어.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여기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가 뭔 얘기냐면 여기는 3,2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j축이고 여기 실수축이에요. 그러면 3,2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3 더하기 2j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만큼 가고 요 벡터가 2j죠. 그러니까 3 플러스 2j. 그럼 요 크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되게 전기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3 플러스 2j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고라스 정리가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요 대각선의 크기는 밑변의 크기하고 제곱을 해. 높이의 크기 제곱을 하고 그것을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크기를 알고 싶은데 x라고 해. x의 제곱은 요거의 크기 3이죠. 3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2잖아. 2의 제곱을 하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내가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X죠. 그러니까 X를 구하려면 양변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돼서 얘가 9 더하기 4 루트 14.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임피던스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구했는데 그러면 각도도 구해야 돼. 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이게 C고 여기가 각도 이렇게 세타 있어요. 여기가 A다. 그리고 여기가 B다. 그러면 여기 수직이에요. 90도. 그러면 얘의 크기는 C의 제곱의 크기는 A제곱의 A의 크기의 제곱, B의 제곱 크기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뭐냐면 코사인의 세타, 각도 얘를 한다는 거는 여기 C분의 A야. 이거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는 C분의 B예요. C분의 B.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 C분의 A니까 C분의 C분의 B야. 이렇게 안에 거 곱하고 걔를 분모로 가고 얘를 분자로 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가 여기서 약분이 되는데 AC분의 BC. C가 약분되니까 A분의 B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얘분의 A야. A분의 B. 됐죠? 이건 증명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각도 이거죠. 세타. 세타라는 거는 여기다가 악 탄젠트 a분의 b 하면 얘가 세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여기다 해봅시다. 만약에 a가 5고 실수가 b 허수가 7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지점이 5 플러스 7제이다. 그러면 얘가 실수축 5만큼 가고 허수축 7만큼 갔죠. 요 크기는 뭐라고 했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두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C의 크기는 A가 5죠. 5의 제곱 더하기 B가 7. 7의 제곱하니까 얘 크기는 요만큼의 크기는 C의 크기는 얘가 루트 25 더하기 49는 60, 74라는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5하고 7을 가지고 각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5만큼 가고 7제만 갔어. 근데 아까 탄젠트 세타는 이게 A죠. 이게 B라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인데 우리는 세타로 볼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는 악 탄젠트 A분의 B가 세타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로 때리면 나온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코일과 콘덴서에 어려운 또 그 꼬부랑이 하나 있어. 그 꼬부랑이 이 오메가야. 얘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봅시다. 이걸 모르면 코일 콘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원을 그래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회전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각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각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변해. 그러면 이 각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시간이 좌우되죠.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오메가라는 각속도. 그래서 속도는 속도인데 각에 대한 속도다 해가지고 오메가라는 얘기를 줘요. 그럼 얘가 이제 오메가는 시간에 대한 각도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 이 오메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게 원이 있어. 그럼 얘는 이 원의 둘레라는 게 있어. 뭐 원의 둘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원의 둘레 공식은 2파이 r이라고 돼 있어. 여기서부터 r까지. 이 r이 5다 그러면 얘가 2파이 곱하기 5가 돼서 10파이가 요 원의 둘레야. 요걸 생각하시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요 2파이를 그대로 써. 그러면 우리가 이 오메가라는 각속도라는 시간에 대한 각도의 비율인데 얘는 2파이는 똑같이 쓰고 이 r이 아니라 f라는 주파수를 쓰는 겁니다. 얘는 f는 주파수다. 주파수 1초에 몇 회를 반복하느냐라는 게 주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메가라는 각속도는 시간의 각도에 대한 변화율이고 그거는 2파이를 우리가 배웠던 이거하고 똑같이 하고 주파수를 1초에 몇 번 반복하냐를 F로 해서 오메가 2파 F라는 요거는 암기 하셔야 됩니다. 임피던스라는 거는 저항에다가 허수부에 리액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는 실수부고 저항은 실수부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콘덴서와 코일입니다. 콘덴서 또는 코일 성분이 요 리액트 성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저항만 있으면 V는 IRO에서 저항만 있다라면 이 전류의 위상하고 전압의 위상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 X 콘덴서가 있다라면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코일이 있다 그러면 XL은 J 오메가 L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그럼 제가 이제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보세요. 여기에 오음이 저항이 있고 여기에 콘덴서가 47 마이크로 페리지 있다 라고 하면 이 두 개 얘 저항하고 얘 직렬이니까 얘 임피던스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 걸리는 임피던스는 5 더하기 저기에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여기 걸리는 교류 전류가 만 60Hz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파형이 이제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 60Hz니까 아까 오메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파 F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47 마이크로니까 얘는 60Hz니까 요걸 하면 2파이 곱하기 60이에요. 그 다음에 저거 C라는 거는 얘가 요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러니까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게 여기까지가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120 파이 곱하기 47분의 10의 7승 제인 거예요. 됐죠?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코일에 여기에 15옴이 있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얘가 47mm 했니? 라고 하면 얘 임피던스는 직렬이니까 더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J 오메가 L이라고 그랬죠. 코일에 대한 리액턴스는. 그러면 10 더하기 여기에 우리가 똑같이 60Hz의 주파수로 이 교류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J를 하고 오메가 2파 F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J 하고 2파이 주파수가 60Hz죠. L 코일의 용량값 47 마이크로 헨리죠. 분수 아니죠. 보이니까. 그래서 2파이 J 오메가 L, J 오메가 L. 그러니까 우선 이제 10 더하기 요게 120이죠. 120 파이 곱하기 47 곱하기 10의 요거 미리니까 10의 3승이네요. 미리로 할게요. 10의 3승. 요거에 다 곱한 계산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J를 하면 10 더하기 J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아주 복잡한 걸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 복잡한 거는 여러분이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15옴이 있고 여기에 커패시터가 47 마이크로 페럿이 있고 여기에도 코일까지 있다고 쳐.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하면 얘가 10mm 했니다. 라고 하면 얘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고 얘는 J 오메가 L이죠. 이거 더하기 이게 전체 임피던스야. 그러면 10은 놔두고 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60Hz 주파수의 전류나 전압을 흐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파이 F 60Hz죠. 요게 2파이 F죠. 곱하기 C니까 요 C는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 더하기 120 파이 곱하기 47분의 10의 6승. 요게 지금 여기 J죠. 여기 또 있어. J오메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J 2파이 곱하기 F 60Hz 곱하기 10의 곱하기 10의 3승. 미리 3승이죠. 여기까지. J도 있고 여기도 J도 있으니까 저기다가 플러스를 있어요. 플러스 120파이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하면 얘 실수부하고 이 허수부의 복소수 평면에 하나 그려진다. 그럼 얘 제곱 더하기 얘 계산한 제곱을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그 크기가 되고 얘 각도는 악탄젠 이것분의 이거다.